네, 스승님, 회원분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든지 반드시 그런 소문이 날 만한 원인이 있다는 뜻의 속담인데요. 요즘 주위를 보면 원인이 없는데도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 당사자는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신을 해야 하는지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항상 근거와 원인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담은 70%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속담은 70%는 정확하게 맞다. 단 30%는 조직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가짜 언론에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을 모함하고 이렇게 폄하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실이 아닌데도 진짜인 것처럼 가짜로 이렇게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연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킨다든가 매도한다든가 폄하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쁜 의도로 참 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치 현실을 봐도 국가 현실을 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70%는 근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30%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잘 감지해서 어떤 그 소문이 돌거나 어떤 남의 말이 이렇게 드러나거나 남의 단점들이 내 귀로 들려올 때 속단하지 말고 그 소문이라든가 어떤 구설수라든가 어떤 그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근거성이 있고 정말 그만한 연기가 날 근거성이 있고 원인이 있는지, 또 그만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 만한 사연인지 이런 걸 늘 확인해보고 판단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명심보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이 호재라도 필찰언하며 중이 오재라도 필찰언이니라. 그 말 기억나시죠? 중이란 말은 대중이 미워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살피고 대중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라. 그리고 내가 냉철한 판단력을 가질 때 바로 현명하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야만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그래야만이 내가 업을 짓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이 어떤 그 죄를 짓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은 이런 이치를 알고 겉도는 소문에 현혹당해가지고 사람을 막 매도한다든가 편견을 갖는다든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소문이 들더라도 그게 근거가 있고 사실인지를 늘 살피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억울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아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반성을 하셔야 되냐면 비록 내가 결백함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내가 참외밭에
신발을 뒤려놓은 적이 있나 보다라고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참외 따먹으려고 신발을 뒤려놓은 적은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급한 마음에 신발을 참외밭에 뒤려놨는지,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모자를 바르게 썼는지, 갓을 바르게 썼는지, 그런 적이 과거에 있었는지 바르게 살펴야 된다. 사람은 자기 중심을 믿고 자기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의도가 나쁜 의도가 아니었으면 실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죠? 내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그 회장님이 됐든 부회장님이 됐든 이렇게 우리 부장님이 됐든 예를 드는 거예요. 내 의도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컵이 있죠. 이 컵을 세 분 중에 한 분한테 선물을 해드린 거예요. 세 분 중에 한 분한테. 근데 저는 이 컵을 선물을 할 때 뇌물도 아니고 잘 보이려는 의도도 아니야. 뇌물도 아니고. 근데 세 분 중에 한 분한테 이 선물을 딱 했어. 그러면 받은 분은 내 진심을 느끼고 기분 좋게 받았어. 근데 옆에 두 분은 안 받았어. 안 받으니까 저 스승님이 저 컵을 선물하고 뇌물 쓴 거 아니야?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머릿속에 뭘 기억합니까? 나는 순수하게 컵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분한테만 선물한 거야. 하나밖에 없어서. 이분한테만 선물을 딱 했어. 그리고 나는 아무 사심 없이 한 거기 때문에 당당해.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색깔론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도 할 수 있고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당당하게 양심적으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제3자의 눈에는 양심적으로 좋게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떳떳하기 때문에 참외밭에 신발 뒤려놓는 걸 모르는 거야. 내 마음은 떳떳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이것은 참외밭에 신발을 뒤려놓은 거란 뜻이에요. 세 분 중에 한 분한테만 컵을 선물했다면 나는 이미 신발을 참외밭에 뒤려놓은 거다. 그리고 사과나무 아래서 갓을 바르게 쓴 거다. 오해받을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은 떳떳하지만 나는 이미 오해받을 짓을 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면 절대 실수한 게 없다고 생각해.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자 또한 당신께서는 당당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말을 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제3자 눈에는 이미 참외밭에 신발을 들여놓은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냉철한 잣대로 자기를 점검해보고 반성해보고 신발을 들여놓은 적이 있나 없나. 내가 저 대추나무 알죠? 빨갛게 대추가 달렸는데 그 아래서 모자를 내가 바르게 쓴 적이 있나 없나.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양심은 결백하더라도 실수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과전에 불나비하고 이하에 부정관이란 말이 있었던 겁니다. 참외밭에 신발 들여놓지 말고 과전, 과일나무 아래에서 갓을 바르게 쓰지 마라. 오해받을 짓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십시오. 오해를 안 받으려고 보세요. 세 분에게 컵을 선물할 조건이면 이 컵을 선물합니다. 근데 이 컵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아예 선물 안 해. 오해받을까 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가 세 분에게 차비를 주고 싶다. 만약에 거마비를 주고 싶다. 그러면 세 분 다 줄 수 있을 때는 드려도 돼.
근데 한 분한테만 드려야 될 입장이면 안 드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회원 중에 연세가 많으신 80이 넘은 연세가 많으신 우리 회원님이 계십니다. 우리 임원도 계시고. 그러면 그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은 제가 우리 도원대학당 마당에서도 편안하게 손도 잡아드리고 때로는 허그도 해드릴 수 있어요. 허그 아시죠? 안아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젊은 처자라면 삼가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해받기 때문에. 바로 제 말은 제가 젊은 처자한테 아무 사심이 없어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삼가하는 겁니다. 근데 80이 넘은 어머니한테는 어때요? 여러분이 다 봐도, 제가 허그하는 걸 다 봐도 여러분이 오해 안 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으로 실수했거나 행으로 오해받을 짓을 했거나 행으로 부담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께서는 반드시 나의 과거에 과오가 있음을 반성하고 오해받을 짓 했음을 반성하고 알아차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바르게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을 하면 된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 반성이 없이 아니라고만 주장하면 오히려 오해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내 허물을 먼저 반성하고 내 부족함을 반성하고 그 다음에 해명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지켜주고 그 구설수를 막아준다는 뜻입니다.